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 나스닥 기술주가 몇 개월간 지루한 횡보 구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반면에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글로벌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5% 수준의 높은 월배당을 지급하는 월분배형 커버드콜 ETF, 대표적인 국내 배당 성장주, 여기에는 월 2% 특별 배당을 주는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과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금융고배당주에 대한 2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분리과세가 결국 나에게 미치는 종합소득 절세 효과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분배형 ETF의 각각 유형별로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국내 배당 성장주입니다. 세 가지 ETF를 뽑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그 타이거웨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2023년 12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예, 꾸준히 배당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특별 배당이 작년 7월부터 지급되면서 월 2%의 높은 분배율이 지급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2026년 또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게 연장이 돼서 특별 배당을 월 2%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역시 월 2.01%, 연간 20% 이상의 가장 월배당 ETF 중에서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다 보시고 있고요. 액티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대표적인 그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그 고배당주 종목들, 배당 성장주를 한 100개 정도 추리고,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어떤 반도체 종목, 그래서 잘 나가고 있죠. 네, 삼성전자, 20만 전자, 하이닉스, 100만 닉스라고 합니다. 그런 반도체와 또 우선주 등을 편입시키면서 여기에 그 콜옵션 매도 시에 행사 가격을 5%까지 높여서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OTM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액티브형 ETF입니다. 이 액티브 ETF란 건 뭐죠? 한 70% 정도는 패시브 전략을 따라가지만 30% 정도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죠. 그래서 최근같이 강한 상승장에서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좀 줄여서 기초자산 상승률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박스권 횡보장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되죠? 콜옵션 매도 비중을 늘려서 옵션 프리미엄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말 배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통상 총보수는 좀 높게 0.5%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분리과세, 우리 상법 개정안에 통과가 됐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금융주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금융주로 포진되어 있고, 특히 금융구배당 탑10 같은 경우는 그 타겟 전략을 쓰면서 목표 분배율은 연 15%로 항상 고정시키고 있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28%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자산은 금융주죠. 하지만 그 4대 금융지주, 그 은행주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권이라든가 보험 쪽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상을 보게 되면 그 금융주가 한 30% 이상 많이 급성장했죠. 하지만 특히 핵심은 증권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은행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그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다 위클리 옵션을 전략을 쓰고 한 콜옵션 매도 비중은 30% 이내로,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15%, 기초자산 상승률은 몇 프로죠? 70% 정도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고요. 월말 배당이고 0.39%의 총 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즈에서 나온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핵심은 고정 커버드콜이죠. 연간 분배율은 한 15%인데 최근에 분배율은 실제 높습니다. 1.81%의 월 분배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주로 배당 성장주를 한 100개 종목으로 뽑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를 매도해서 역시 위클리 옵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올 하반기부터는 역시 미국 나스닥,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국내 그 기초자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데일리, 제로데이 옵션도 상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보다는 지금 정도의 약간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위클리 옵션을 쓰는 게 국내 시장에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월중 배당이죠. 자, 최근 6개월 수익률 볼까요? 코스피 엄청 무섭죠?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으며 6개월 수익률이 108.1%. 그럼 커버드 콜은 통상 한 7, 80% 쫓아간다고 알고 계시죠?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경우가 82.6%, 커버드콜 치고도 상당히 높은 분배금과 또 배당 성장과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 동안 수익률은 반짝했지만 역시 증권주가 좀 약한 것도 있고 일반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처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도 57.3% 어느 정도 수익률을 냈지만 타이거에 비해서는 좀 처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거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특별 배당이죠. 월 2%. 그럼 특별 배당은 언제까지 줄까요? 통상은 작년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6개월 수익률이 32.85%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배금까지 포함된 토탈 리턴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했죠. 항상 기준을 삼는 지수입니다. 이 벤치마크가 커버드콜 5% OTM이에요. 이 지수가 25.77%. 그러니까 벤치마크보다 6개월 수익률이 항상 아웃퍼폼,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특별 배당을 월 2% 계속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2026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연장해서 특별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분배금 한번 볼까요? 타이거 배당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에 250원 한 좌당. 근데 이제 세금은 9원. 이게 이제 절세 효과죠. 1월 달도 320원으로 역시 배당 성장했습니다. 세금은 27원, 과표 기준 가격은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 370원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절세 효과까지 고려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 배당에 지급되다 보니까 한 좌당 200원에서 32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벤치마크 지수보다 수익률이 안 나와서 특별 배당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좌당 60원에서 한 100원 정도로 연간 분배율은 한 12%에서 한 14% 정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덱스 금융주 같은 경우도 11월에 154원, 1월에 접어들어서 155원. 이번 달은 조금 올라갔네요. 189원. 큰 변동은 없죠. 금융주다 보니까. 라이즈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105원, 12월에 125원, 최근 2월에 310원. 그래서 꾸준히 역시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옵션 전략이죠. 패시브 전략이란 건 뭡니까? 우리 그 코스피 200 지수만 추종하는 게 시장 평균만 쫓아가는 게 패시브 전략인데 이거를 한 70%만 담고 30%를 조금 높은 보수를 주지만 펀드 매니저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가져가는 게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의 액티브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커버드 콜과 고정 커버드 콜. 이거 각각의 차이점은 뭐죠? 타겟은 목표 분배율을 고정시키는 거고 고정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럼 최근처럼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상승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 타겟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만 콜옵션 매도 비중을 잡아도 목표 분배율이 잡힙니다. 그럼 나머지 한 80% 이상을 기초자산 상승률에 쫓아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고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콜옵션 매도 비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도 계속해서 30% 정도는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기초자산 상승률은 좀 처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1.81%의 높은 분배율, 그 다음에 57.4%의 ETF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금 펀드나 IS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국내의 지수에서 나온 배당은 과세연이 됩니다. 하지만 옵션 분배금의 비중이 더 높고 이거는 어차피 비과세고요. 매매 차익 같은 경우도 거의 과표 기준가 증분이 낮기 때문에 거의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도만 깎아 먹는 절세 계좌에 넣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중을 높여서 일반 계좌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은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그 분리과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해서 과세한다. 세금은 납부하지만 나중에 또 종합과세 포함되지 않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이런 혜택을 줄까요? 배당 성향이 일단 40% 이상. 배당 성향이 뭐죠? 그 기업이 이익을 내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당기 순이익에서 그 재투자라든가 자본, 유보금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직접 배당을 하는 비중을 말하죠. 그게 40% 이상 되는 통상 이제 금융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20% 이상 배당 성향이면서 직전 연도 10% 이상 배당 금액을 증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14% 분리과세고요. 그 다음에 3억까지는 배당을 받아도 20% 세금만 냅니다.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50억까지는 25%, 50억 초과해도 30% 분리과세로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게 분리과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 영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뭐 ETF라든가 뭐 월배당 커버드 콜이라든가 또 펀드라든가 또 부동산 니치 등에서 이 간접 투자 상품에서 받는 배당은 여기에서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이런 종목만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 금소세에서 제외된다는 게 가장 이번 그 2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금소세에서 제외되게 되면 건보료에도 보통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번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종목에서 배당을 받아도 세금만 내고 금소세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포함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종목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999만 원까지 연간 배당받으면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서 단돈 만 원만 넘어가도 전체 금액에 우리 건강보험료 얼마죠? 예, 올해 개정됐죠? 예, 8.1%를 그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시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건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되죠. 그래서 요 내용도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중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우리 절세 계좌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IS 계좌에서 배당을 받게 되시면 어차피 그 배당이 뭐 금액이 얼마에 상관없이 계속 그 IS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해에 금소세, 건보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세 이연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3년 의무가입 끝난 다음에 해지했다. 그러면 일반형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손익통상 거쳐서요. 서민형 분들은 400만 원. 초과분이 이제 9.9% 여기서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는 뭡니까? 예, 세금은 납부하지만 이때는 금소세, 건강보험료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상품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전용 국채죠. 예. 그래서 보통 뭐 3년 만기 국채, 그 다음 5년 만기, 뭐 10년 만기,
이거를 총 한도 2억 원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만기 때 15.4% 채권 이자를 내게 되지만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이자는 내지만 금소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아까 말한 부동산 리츠라고 있죠? 그래서 리츠 ETF나 리츠 펀드에서 우리가 보통 임대소득을 재원으로 받는 거를 보통 리츠의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주죠. 9.9%로. 근데 그 조건은 3년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리츠의 총 한도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사적연금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 개인연금 펀드, 또 개인형 IRP,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펀드나 ETF의 어떤 매매 차익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과세연이 되죠.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때 뭐 5.5%,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뭐 80세 넘어가면 3.4%, 이때가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연금이 싫다.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고 싶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조금 세율이 높죠. 하지만 16.5%의 높은 세율을 내지만 이것도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과세에 적용된다는 것은 금소세와 건보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수령,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 띄고 받는 연금을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받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 연금소득세를 띄고 받는 연금의 액수가 개인별로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요.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해당이 되는데, 나는 종합과세 싫다 하시는 분들은 16.5% 분리과세, 좀 높은 세율이지만 세금을 내고 벗어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커버드 콜 ETF, 우리 지금 많이 배우고 있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당을 받았을 때, 또 커버드 콜을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 옵션 분배금을 받았을 때, 또 최근처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상승해서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파시는 분도 계시겠죠.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각각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라든가 뭐 S&P 500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고배당 지수라든가 미국의 슈드 같은 뭐 미국 배당 성장주라든가 전부 다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 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또 매매 차익은 전체적으로 다 배당 소득세로 해서 15.4% 과세가 되기 때문에 모두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최근이 이제 배당 시즌이죠. 그래서 뭐 연말 또 3월 법인 결산, 또 최근에 뭐 특별 배당이다, 그다음 뭐 자사주 소각이다, 그래가지고 이 배당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배당으로 먼저 분배금을 충당하다 보니까 옵션 분배금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배당 비중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해당 월에 이 분배금을 받았을 때 과표 기준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월, 2월, 3월 정도에 이렇게 과표 기준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계속 연초에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큼 과표 기준 가격이 높지는 않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도 받는 건 좋지만 나는 이렇게 세금 내는 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뭐 한도가 있긴 하지만 뭐 연금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연금 펀드에다 만약에 월배당 커버드콜 ETF나 월배당 ETF를 하시게 되면 배당은 다 과세연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국내 해외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5년 그 한미 그 조세 협약이 바뀌었죠. 외납세액공제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5% 원천 징수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하고 우리가 받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IS 계좌에서 월배당 ETF에서 배당받는 거를 뭐 재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 3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나는 해지하겠다. 해지하고 뭐 연금 계좌로 옮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에 어떤 뭐 손익 통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상계 처리를 해서 아까 비과세 200만 원, 또 서민령 400만 원, 나머지 초과분은 어떻게 되죠? 9.9%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만기 연장을 IS 계좌 계속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기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만기 연장 시점에 직전 3개년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시게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되는 점도 이해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염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IS 계좌를 신규 계좌 개설하실 때 한 5년이라든가 뭐 10년 이렇게 길게 만기 연장을 해 놓으시면 중간에 종합과세 해당이 되더라도 만기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콜 ETF 이제 배우셔서 아시겠죠? 우리가 주로 받고 있는 이 높은 분배금,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이죠. 여기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200 지수나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비과세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뭐 S&P 500이라든가 뭐 미국의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과 뭐 종목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를 섞은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을 받게 되면 이 경우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 그래서 국내 커버드콜 ETF가 더 해외보다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드콜 ETF로 이 인컴 수익을 장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중간에 최근에 코스피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이 수익이 나서 그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해외 기초자산을 그 기초지수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배당소득세 과세예요. 하지만 국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원칙은 매매 차익이 그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 지수와 달리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매매 차익과 해당 기간의 또 과표의 플러스 마이너스 즉 증분 중에서 그 작은 거를 선택해서 과표 기준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그 옵션 분배금이 대부분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배당은 미미하죠. 그래서 해당 기간의 과표 중분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세가 되더라도 과세가 미미해서 거의 금소세 건보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2월 월배당 커버드콜 ETF 그 대표적인 또 국내 지수 또 고배당주, 금융고배당 관련주에 대한 분배금과 수익률 한번 점검해보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분리과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떤 절세 효과, 그 다음에 월배당 ETF의 어떤 과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